제 발표 제목은 예술문화도시 통영과 품격 있는 인문도시를 향한 포천의 비교 연구를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통영은 그러니까 3군 수군 통제역이 있었던 데를 줄여서 이제 통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영이 인구가 한 14만 정도 되는데 우리 포천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일찌감치 통영은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에 이미 인문도시, 수원하고 같이 인문도시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포천하고 비교해서 포천이 좀 부족한 점이 앞으로 보충해 나갈 많이 문화예술 시설들이 많고, 또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좀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통영하고 포천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포천이 사실은 포천이 인물 자원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에는 문화시설이 거의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영은 이미 많은 인물들을 조명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포천이 인문도시로 향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문학관이라든지 미술관, 또 그 외에 다른 시설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통영하고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포천은 먼저 통영은 굉장히 한류스터의 어떤 시작점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빼어난 풍광을 갖고 있지만, 포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립수목원과 또 한탄강, 또 백운계곡을 비롯해서 산정호수,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물과 숲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선임들뿐만이 아니고 포천 출신의 선임들뿐만이 아니라 중앙에 은퇴하신 분들이, 박순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포천에 와서 거주함으로 인해서 또 가장 많은 문객들이 찾아왔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임금이 있는 권에서 아주 멀지도 않고 아주 가깝지도 않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문객들과 많은 어떤 조선시대 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포천에 지금 현재 우리 선원들이 가장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건 한 영평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전에 영평팔경이 가장 아름답고, 또 박순 선생님이 이제 영평팔경을 이렇게 명명을 지어놓은 곳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영평팔경과 영평천에 깃들어 있는 많은 문화재나 또는 우리가 소년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평팔경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통영은 임진왜란 시 세계 해전 사상 유례 없는 한산 대첩을 이룩한 이런 3군 수군 통제역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이 초대 통제역으로 이렇게 통제사로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이순신을 많이 기리고 있고, 이순신에 관한 큰 공원도 있고,
한산대첩에 이제 병선 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큰 조형물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포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포천에서 굉장히 기대해야 될 면함 최익현 선생님 계십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님은 일제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구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애국활동을 하신 분이라 우리가 포천에서 많이 조명해야 될 이순신을 통영에서 조명했다고 하면 우리는 면함 최익현 선생을 이렇게 이순신 이상으로 존경해야 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청성단에 이렇게 동상을 서 있지만 묘소가 아직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모셔오고 또 생가도 복원을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포천은 아직 그런 어떤 역사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면함 최익현 선생 생가를 조금씩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스케일 있고 요 전에 보셨던 그런 이순신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사업을 좀 해서 면함 최익현 선생을 조금 많은 분들이 국내의 많은 관광객들이나 문화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통영에는 뭐 여러 가지 전통 무형문화재를 비롯해서 많은 전통 예술이 남아 있습니다. 남해별진구, 승전무, 통영 오광대가 있으나 포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지금 여기 메다리 김영호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포천에도 우리 무형문화재 메다리가 있고 또 우리 메다리에 이제 인간문화재를 계신 김영호 회장님이 이렇게 전수교육관을 사실상은 시에서 이렇게 해온 것이 아니라 김영호 회장님이 선수에 뛰어다니시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모든 뭐 부지뿐만이 아니라 김영호 회장님이 혼자 이렇게 다 세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겨우 이제 우리 문화 어떤 예술의 전통 문화 예술의 어떤 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놓으신 게 지금 김영호 회장님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메다리가 있고 또 무형문화재 프로필이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석공이라든지 다른 뭐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포천 메다리 전수관이 옆에 있으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 아직은 아쉬운 것이 조금 전수교육관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그런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도기인지 몰라도 문화재단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모든 시설 관리나 모든 것이 문화재단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독립적으로 체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사견입니다. 비와 있는 계속 넘어갔어. 비와 있는 안 돼. 다시 앞으로. 두 번씩.
여기서부터요. 또 우리 포천에는 여기 우리 무역협회도 있고 무역협회가 있지만은 약간 국악협회와 무역협회 다 있지만 한 300년 된 간원어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리 간원어각이 있어서 외부에 나가서 큰 상도 타고 지금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습장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천의 시립예술단이나 우리 무역협회 또는 연극협회 이렇게가 사실상은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는 여러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토지를 쓴 박경리 문학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이 이제 장편의 소설 토지, 또 김약국의 딸을 쓴 분인데 이분을 기리는 박경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포천에는 박경리하고 견줄 만한 그보다도 더 위대한 동록 이해조 선생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묘소만 경복고등학교 앞에 있어서 우리가 매년 추모제만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대진대학교 이병천 교수가 동록 이해조 선생 소설 전권을 12권을 낸 전집을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아직 인쇄비가 없어서 아직 대중한테는 이렇게 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우리가 춘천의 김유정 문학관도 가봤지만 동록 이해조 선생이야말로 포천에서 문학관을 반드시 세워서 동록 이해조 선생을 기릴 수 있는 또 외부에서 동록 이해조 선생의 문학 탐방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소설이 이제 이인직이라는 분이 이제 셔레도라는 소설이 이제 최초의 신소설이라고 하는데 이인직은 사실상 외국 활동을 많이 해서 이완영의 비서였습니다. 이완영의 비서에서 친일파에 아주 거두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동록 이해조 선생이야말로 우리 신소설의 근데 신소설의 개척자가 아니고 또 외국자가 아니신가. 포천에 교육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포천에서 태어나셔서 포천에 또 무덤 지금 묘지도 포천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관을 반드시 빨리 세워서 좀 포천에 문학의 자존심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에도 통영에는 김춘수, 그러니까 청마 김춘수의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가도 이렇게 복원을 해놓고 청마의 동상도 있고 청마 유치지를 기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많이 해놨는데 포천에도 물론 이제 김종삼 시인이 포천 출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비가 포천에 와 있습니다. 또 이분은 이제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아까 고향을 그리면서 또 6.25 때 월남하면서 이렇게 쓴 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분단의 아픔에 관한 시를 가장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민간인이라는 시도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몰래 밤에 넘어오면서 애 울음소리를 나지 않게 해서
물에 빠지는 그런 어떤 슬픔을 안고 있는 그런 시호를 비롯해서 돌각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분단 민족의 어떤 아픔을 많이 드러낸 그런 시를 많이 쓴 작가이면서 포천이 어떤 분은 김종삼이 포천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도 했는데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저 시비가 이제 수목원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목원 가든 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헤이리로 갖고 가는 것을 우리 예술인들하고 서울에 이제 몇 분을 대지대주에서 막아서 그것을 못 갖고 가게 하면서 고모리 저수 주변으로 이렇게 안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꼭 우리 포천에서 나시고 태어나고 포천에만 있어야 우리 사람이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요즘 세상에 또 김정삼 같은 분은 포천이 38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분단 그러니까 6.25 전에 38선이 지나가는 걸 주도하고 분단의 압력을 정중앙에 지니고 있는 포천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삼 시인 같은 경우는 포천이 우리가 우리 포천에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문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김종삼 시문학회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김종삼 문학상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인가 이제 다시 6회 시상을 하는데 대진대학에서 먼저 총장이 이제 상금 1,000만 원을 해줘서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김종삼 문학상하고 사실상 동농유해조 문학상이 같이 했었는데 동농유해조 문학상은 끊기고 김종삼 문학상은 한 독지가가 1억을 개척을 했습니다. 1억을 내놔서 그걸 갖고 지금 매년 김종삼 문학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농유해조 문학상은 지금 멈춰져 있는 4회를 수상하고 멈춰져 있는데 포천시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동농선생이야말로 그냥 기려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동해에는 그 외에도 이제 유명한 국제적인 음악가 윤희상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희상을 기리면 약간 독일에 있을 때 좌병적인 경향이 있어서 옥살이도 많이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 윤희상 선생을 기리면서 국제 콩쿠르나 국제 음악제를 많이 열어서 2015년에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는 그런 위대한 음악가는 없지만 포천에도 사실 지금 젊은 음악가들이 여기 음악협회장님도 계시지만 젊은 포천일보를 나온 젊은 유능한 젊은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포천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외부로 많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처해져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시립 오케스트라도 하나라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시장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통영은 이렇게 국제음악당, 큰 국제음악당이 있고 또 이 한빈문학관이라는 게 이제 한빈문학관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서 그런 문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교육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지금 음악협회는 강철 회장이 인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데 대부분 주축 멤버가 포천일고 출신인데 이것이 시립 오케스트라가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지난해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이러한
포천 38 프린지 페스타라는 걸 했습니다.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시도를 했다는 데 의의를 두자면 우리도 분단의 아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단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포천이라 어떤 38 큰 38 예술제라든지 또는 6.25 때 참전했었던 24개국을 다 초청을 해서 어떤 축제뿐만이 아니라 각 종합예술로서 각 우리 예청 8개 협회가 다 참여는 할 수 있는 또 그래서 큰 축제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행사가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포천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금강산을 가는 길목이기도 하지만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 이제 가 있을 때 함흥차산이라는 말, 그러니까 함흥을 오가는 길목이기도 했고 경흥로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남북 경협도시 또는 남북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함흥차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 이제 포천분입니다. 독곡 성린 독곡 선생이 사실은 조선 초에 이성계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함흥차사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접근을 못했지만 독곡 선생만은 태조 이성계가 아주 반갑게 맞이했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곡 서성린 선생이 문학적으로도 조선 초에 문학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기시기도 했지만 또 그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창녕성 씨들이 우리 포천 문학사에 많이 끼친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여환이라든지 또는 성혜영 이런 아주 걸출한 문학인을 배출한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큰 축제 태조 이성계하고 관계된 축제라든지 또는 어떤 지난해 간단하게 왕의 행차라고 해서 포천에 입문하고 나는 왕이로서 대하는 행사를 간단하게 포천동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그것을 좀 더 키워서 사실 태조 이성계의 두 부인이 포천의 숙명 전에는 포천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한씨 그러니까 신의 황이죠. 신의 황은 황씨는 한씨 그러니까 청주한 씨인 것 같아요. 한씨는 부인터 그래서 부인터라는 유래가 왔고 부인터에 거주했었고 또 신도강이라는 그 강씨는 국만 가산에 국만에 거주를 했어서 그런 마을의 유래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할 때 방언이가 그러니까 태조이죠. 방언이가 두 부인을 피난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포천이 조선 초에는 태조 이성계가 발판을 디딜 수 있는 그런 그 터를 마련한 것이 포천이기도 합니다. 동양에는 전형립 미술관하고 동양 예능 전수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포천에는 미술관이나 문학관이 하나도 없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또 한 분이 계신데 소정병관식 선생이라고 우리 근대 6대가 중에서도 최고의 화가인데 고모리에서 죽동리 넘어가는데 이제 묘소가 있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산주가 묘지 이전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제가 한 10년 전 2010년부터 제가 죄를 지내주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 빨아먹고 중국으로 도망을 가서 지금 묘지도 다 훼손이 되고 돌보질 않습니다. 우리 포천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제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자희 포천 미술협회장하고 같이 제를 지낸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경제 정선 이후에 금강산을 가장 많이 그렸고 또 금강산을 가장 잘 그린 화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 곳에 어느 곳에서도 이분을 추모하거나 이분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에 묘지가 와 있으니까 우리 포천에서 또 금강산 가는 길목이기도 하니까 포천이 이 소정병관식 선생을 좀 추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정선도 사실은 포천을 꼭 금강산을 갈 때는 포천을 거쳐서 금강산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정선을 키워준 그런 집안이 김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안동김치, 뭐 말하면 너무 장동김치라고도 하는데 그 김치 중에 김창엽 형제가 김창엽 사면 김창엽 선생이 정식적인 스승입니다. 경제 정선에. 그래서 그분의 비호화에 금강산도 유람을 하고 경제 정선은 과거를 보지도 않고 정순간에 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안동김치 세력에 의해서 큰 성장했던 분이 이제 경제정선인데 그 경제정선이 뭐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 우리 화정연도 그림이 있고 포천에 가는 그리기도 했고 항상 금강산을 가기 전에는 포천을 들려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포천이 금강산의 길목이기도 하고 해서 소정병관식 선생을 좀 기리는 또 작은 미술관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양구는 박수근 하나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양구에 박수근 미술관이 크게 있는데 박수근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습니다. 박수근 처음에 양구 박수근 미술관 시작할 때 원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림 원본이 하나도 그럼에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양구는 박수근 미술관 하나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더 커지고 박수근을 기렸었는데 사실 박수근도 묘지가 포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장을 해갔죠. 포천에 동신교회 묘지터에 있었는데 이장을 양구에서 이장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양구가 박수근 미술관